이번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또 기계의 안전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의 안전 조건. 요것도 반드시 타이틀은 암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기계의 안전 조건은 뒤에 가서 외관상의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 기능적 안전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안전 조건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지금 나오는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 요게 이제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 기계의 일반적 안전사항, 기계의 일반적 안전 사항에서는 제일 먼저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반지.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가 나오는데, 이 원동기, 회전축 등이라는 말이 이게 동력 전달 장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첫째,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여기까지를 동력 전달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력 전달 장치 등 근로자에게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즉 동력 전달 장치에 설치해야 될 방호 장치를 우리는 반드시 이 네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동력 전달 장치에는 제일 먼저 덮개, 위험 부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리브도 덮어 씌우는 거죠. 회전축이 이렇게 바닥 쪽에 이렇게 회전체가 있다면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씌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리브. 그 다음 건널다리. 그래서 이런 위험 부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사람이 지나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건널다리입니다. 그래서 덮개, 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울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울이라는 게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근 못하도록.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에 설치하는 방호 장치는, 이 방호 장치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거는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 요소는 반드시 튀어나오면 안 되고 무침형으로 한다라고 되어야 돼요. 무침형. 이거를 돌출형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키, 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무침형으로 하거나, 만약에 돌출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덮개를 씌워라 이런 말입니다.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벨트 이연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벨트를 이음할 경우에도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널다리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라. 그래서 당연히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놔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력 차단 장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력 차단 장치도 세 가지 종류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력 차단 장치는 스위치, 뭐 자동차에 보면 클러치 나오죠. 클러치, 동력을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벨트 이동 장치. 벨트 이동 장치.
회전축이 있는데 풀리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원동기 풀리가 있을 때 이 원동기가 회전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축에 동력이 전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빈 공회전만 하는 풀리가 있다면 요 벨트를 일로 옮기면 동력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벨트를 이동해 주는 장치가 이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력 차단 장치에는 스위치,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가 있고요. 참고로 천대장치라는 게 있어요. 천대장치. 이 천대장치라는 것은 동력을 여기에 있는 것을 반대로 일로 옮겨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벨트를 걸어주는 장치다. 벨트를 걸어주는 장치다 보니까 이거는 동력을 전달시켜 주는 것이지 동력을 차단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때 한 번씩 잘 나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입니다.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방호장치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방호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받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서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냐? 그 예외 사항을 봐놔야 돼요. 수리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예외다라고 알아놔줘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방호 조치를 해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필기 때 방호 조치를 해체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부적당한 것은 수리, 조정, 교체, 그 나머지 뭐 운전 작업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장 설비 배치 계획. 배치 계획 시 유의사항입니다. 배치라는 게 레이아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운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의 흐름에 따라서 기계를 배치할 것. 2. 작업장 내외에는 안전 통로 확보와 기계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3. 원재료나 제품 운반구의 보관 장소는 충분히 설정하고 표지를 부착할 것. 네 번째, 사용 중에 보수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다섯 번째, 소음이 나는 기계를 배치할 때는 격벽으로 분리시켜 배치한다. 이 소음 대책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온 물체를 취급 가공하는 작업장에서는 화재나 화상에 대비하여 온도 상태에 알맞는 안전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일곱 번째,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위치를 설정할 것. 8번, 요거 하나는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내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장내에 확장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놔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통로의 설치에서는 첫 번째,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이 안전한 통로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더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반드시 이거는 좀 별표를 해놔야 돼요.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는데, 통로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요 말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백색 또는 황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통로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 세 번째, 기계와 기계 사이. 기계와 기계 사이는 80c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필기 때 이것도 중요해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조도는 75룩스 이상 조명 설비를 합니다. 통로의 조명입니다. 조명을 할 때는 조도는 75룩스, 이거 필기 때 많이 나와요. 75룩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고, 그 다음 도로의 구분이나 교통 위험 부분에 충분한 개시를 하는데, 여기서도 통행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통행 우선순위는 제일 우선순위가 빠른 게 뭐냐면 중장비입니다. 중장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재 운반차. 부재를 실는 차,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를 실지 않는 빈 차. 제일 느린 게 보행자입니다. 요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걸 찾아라 하는 문제들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한 속도는 10km/h입니다. 가장 적당한 운행속도, 가장 적당한 운행속도는 8km/h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군의 제한 속도는 10, 군의 가장 적당한 운행 속도는 8km/h다 정도는 여러분이 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진 시에는 후진 신호 부저를 설치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더라 정도 봐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옥내 통로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이 옥내 통로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 안전 기술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기억본에 보시면은 옥내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니은, 요 니은을 잘 봐야 돼요. 통로에 대해서는 통로면으로부터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2m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봐놔줘야 될 게 폭은, 통로의 폭은 통행하기에 충분한 폭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방 통행일 때는, 일방 통행은 사람이 한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넓이 플러스 60cm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 통행, 두 사람이 비껴야 될 때는 몸 넓이에 두 사람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90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별표로 해서 한 번은 앞면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2차 주관식에도 잘 나오는 그게 바로 기계의
안전 조건입니다. 자, 기계의 안전 조건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외관상의 안전합니다. 주관식 문제는 이 타이틀에 관계되는 걸 적어라가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 타이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찾아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의 안전화라는 것은 외관상의 안전화 이렇게 봐놔도 됩니다. 대부분의 기계 설비는 그 고유의 특성에 따라 풀리, 벨트, 기어 및 베어링 등과 같은 회전 부위가 노출되어 있거나 외부로 돌출 부위가 있는 경우와 날카로운 접촉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위험 요소가 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기계 설비에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외관상의 안전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 덮개나 우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리한 돌출부나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운동하는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해라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별실 및 구획된 장소의 경계라. 구획된 장소에 격리한다. 이건 소음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는 별실이나 구획된 장소에 격리시켜서 설치해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 색채를 사용해라. 기계 설비의 위험 요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는 시동 버튼은 녹색, 급 정지 버튼은 적색 이와 같은 색채로 구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필기 때는 외관상의 안전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세 가지 외에 별개 하나 나오면 찾아주실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 안전합니다. 이 구조적 안전화는 구조적 안전을 제하는 요소에는 재료의 결함, 재료를 잘못 사용해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의 잘못, 세 번째는 가공의 잘못. 일반적으로 구조적 안전화에 관계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잘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공상의 잘못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구조적 안전화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화시키는 방법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 중에 여러분이 꼭 좀 봐놔줘야 될 거는 설계의 잘못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봐줘야 될 거는 안전율 구하는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전율이라는 것은 부러지는 점의 강도에서 사용하는 강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선 한 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도, 극한 강도, 인장 강도 또는 뭐 절단 하중, 부러지는 강도에서 사용하는 강도를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뭐 파단 하중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분모에는 허용 응력, 그 다음 최대 설계 응력, 최대 사용 하중, 최대 사용 하중, 그 다음에 안전 하중 또는 정격 하중 이런 말들이 나눠주면 안전율을 구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러지는 점의 강도가 300kg이고 지금 사용하는 하중이 100kg이라면 300 나누기 100 하면 안전율은 3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전여유라는 건 뭐냐? 안전여유라는 것은 그냥 이 중에 한 개만 할게요. 극한 강도에서 사용하는 하중, 안전하중을 빼주는 거.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예를 들어서 절단 하중이 300이다. 절단 하중이 300kg이고 그다음에 안전 하중이 50kg이라면 그럼 안전율은 300 나누기 50 하면 6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안전여유는 아직까지 부러지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하중을 더 걸어줘야 되느냐. 300 마이너스 50 하니까 여유가 250kg이 있다. 예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밑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는 카드롤러 안전율 산정 방법은 관계되는 인자를 다 곱한다더라.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에 보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로 나와 있는 보기를 찾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능적 안전화가 있습니다. 기능적 안전화. 기계 기능적으로 안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안전화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극적 대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은 1차적 대책은 fail safe가 있습니다. fail safe.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적 대책은 회로의 개선으로 오조작 방지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짧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개선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거나 별도의 완전한 회로에 의해서 정상 기능을 찾도록 해주는 게 적극적인 대책이라면 소극적인 대책은 이상 시에 이상이 발생되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면 기능적 안전화와 관계가 있다. 필기. 주관식은 각 타이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작업의 안전화가 있어요. 작업의 안전화. 이 작업의 안전화는 여러분이 타이틀만 좀 기억하시고요.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기계의 구조나 작업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가지고 작업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작업의 안전화에는 작업에 필요한 설계와 인간공학적인 안전한 작업 환경에 관한 걸 고려한다더라. 그 내용은 시간 나시면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작업점의 안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작업의 안전하냐, 작업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작업점의 안전하냐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작업점의 방어 방법, 작업점의 방어 방법은 거기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관계되는 것은 1, 2, 3, 4. 요거는 한번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점에는 작업자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손을 작업점에 넣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기계를 조작할 때에는 작업점에서 떨어지게 할 것. 네 번째, 작업자가 작업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할 것. 이 네 가지 방식.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프레스를 공부해 보면 방호 장치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작업점에는 작업자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게이트 가드식입니다. 손을 작업점에 넣지 않도록 한다. 그것도 뭐 게이트 가드시라고 보면 되고요. 기계를 조작할 때 작업점에서 떨어지게 한다. 양수 조작식입니다. 작업자가 작업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광선식이라고 예를 들어 놓으면 쉽게 풀어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보전 작업의 안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의 안전 조건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타이틀. 이 보전 작업의 안전화는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설비 보존을 위해서는 보존을 전제로 설계에 착수해야 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 고려 사항은 여러분이 여섯 가지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